이래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내 살냄새야. 맞아요. 그걸 노리고 그러니까요. 연주에서 뭔가 돌아가는데 나만 딱 여기 있는 느낌이 들었대요. 떨어져 나오는 느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금 처음에 시험이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그렇죠. 즉 그분에게 연애가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실 플레르드뽀의 저는 가장 매력이 네. 발음인 것 같아요. 플레르드뽀 뜻 알고 계세요? 요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살결에 피어난 꽃? 그래서 뜻도 뜻이고 너무 좋은데 네, 이런 네. 향조들과 이름을 어떻게 너무 잘 만들었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매력적인 향수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이게 여성분들도 여성분이지만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향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요게 남녀 상관없이 호불호가 없는 향이라고. 맞아요. 말씀처럼 중성적이어서 여성분들, 남성분들에게 선물하기 되게 무난한 향조여서 사실 싫어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대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호불호나 뭔가 차이가 많이 크진 않은데 그럼에도 사실은 20대 분들이라든지 여성성이 큰 분한테는 맞아요. 사실 조금 불호일 수 있어요. 그쵸. 그 연령대를 보더라도 약간 30대 30대 이상에서 이상. 약간 성숙하다. 인생의 쓴맛도 좀 잡았다. 그쵸. 그리고 심지어 또 이게 향 자체가 살결의 향을 되게 강조한 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막 끝내고 나서 샤워하고 이 향을 뿌리면 극강의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했을 때 되게 상쾌하고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꽃향을 뿌리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플레르도뽀만의 그 살결의 향이 조금 더 가미된다면 섹시해 보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딱 그렇게 해서 파우더의 향이 딱 그런 관능적인 느낌을 더해줄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실제로 딥티크 향수를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향수에 따라서 오드 코롱과 오드 퍼퓸이 다르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부향률이 달라지니까 향료가 들어가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향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일단은 저희가 플레르도뽀는 향기의 비율만 달라지지 향조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특히 오드 코롱이 아니라 오드 퍼퓸이기 때문에 네. 지속력이 정말 길어서 정말 하루는 가요. 그러니까요. 상쾌함이 하루 종일 내 온몸에 녹아들어 있다면 이게 진짜 내 향인지 네. 이 향수의 향인지 이제 네. 구별이 안 갈 것 같고 네.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내 살냄새야. 맞아요. 그걸 노리고 그러니까요.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성적인 부분들이 되게 장점이라면 사실 이 약은 너무 비싸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쿠폰을 적용해도 한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이 향수를 하나 드린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고민 많이 해보시고 시향도 해보시고 착향도 해보시고 그러고 고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매력은 너무 큰데요. 그리고 딱 말씀처럼 여러 가지 리뷰라든지 느낌을 알아야 내 취향도 알아가고 또 향기를 선택해도 실패하지 않는데 그쵸. 이 향기를 제가 맡았을 때 조금 싫어하는 분들은 말씀처럼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너무 큼큼한 냄새, 약간 오래된 공간에서 날만한 약간 묵은 냄새, 또 약간 불쾌한 사람의 채취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향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진짜 개인의 취향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택을 당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한번 직접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내가 시향했을 때랑 종에 뿌렸을 때 향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좀 즐겨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딥티크만의 매력은 뭘까요? 이 패키지일까요? 패키지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딥티크의 창시자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오, 네, 맞아요. 이 3명의 예술가들이 사실 창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열려 있어요. 어떤 조향사들은 사실은 너무 유명하고 조향을 잘하는 분들은 향수 레이어링 하는 걸 되게 반대해요. 내가 이렇게 공들여 만든 완벽한 향을 네가 완벽한 향.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딥티크는 마음껏 해봐.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좀 열려있는 태도들이 있고 앞에 뭐 패키지라든지 그림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예술적인 느낌들이 있고 향조마다 되게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스토리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저한테 너무 되게 각 극강의 호로 극강해요. 네, 담아와서 뭐 딥티크 향수 하면 사실은 지속력이 너무 좋고 지속력이 좋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매력 있는 향수인 것 같아요. 아까 절간향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플레르도뽀도 절간의 향이 약간은 가미가 되어 있는데 3명의 창시자 중에 1명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 자체가 동양적인 미도 느껴볼 수 있고 이게 의외로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만나서 한국인들이 느꼈을 때 익숙하면서 이국적이다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고 향수가 신기한 게요. 네. 처음에 처음에 맡았을 때 잘 안 느껴진 향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후각, 세포각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마비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서 네.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후각 상피는 되게 재생이 빨라요. 그래서 미각 상피라든지 후각 상피는 재생이 빨라서 새로 리뉴얼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냥 리뉴얼이 될 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받았던 자극까지 새로 풍부하게 약간 자극을 받으면서 뇌에 각인되면서 새로 리뉴얼이 돼요. 만약에
매운맛을 먹는데 잘 못 먹어요. 네. 근데 먹다 보면 먹어지고 익숙해지죠. 그냥 맵다 싫다가 아니라 매운맛을 구분할 수도 있고 네. 매운맛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미각 상피를 통해서 미각세포의 뇌 그런 부분이 전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맡아서 잘 모르겠다는 익숙하지 않은 한계일 수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 그런가 봐요. 제가 이렇게 살냄새를 워낙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니까 처음에 맡았을 때 톡 쏘는 향만 느껴지고 그 이후에는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플레르가 들어가니까 꽃의 향도 있을 것 같은데 꽃향기는 전혀 안 느껴지고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살결의 향이라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향기들 맡아보다 보면은 꼭 이 향을 좋아해라가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네. 그런 데서 또 재미가 오니까 그니까요. 또 나중에 또 맡아보면 아마 다른 느낌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향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보통이면 향과 되게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무리 시향을 해도 내가 구매까지 할 수 있을까? 그 25만 원대 가격을 냈고 얘를 내 집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플레르도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를 좀 미워하시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호불호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좋아한다고 하면 나는 노하기 어렵고 그쵸. 다 짜장면인데 나는 짬뽕 말하기 어렵고 네. 다 아메리카노인데 나는 카라멜 프라푸치노 말하기 어렵고 네. 이런 사실은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책도 있잖아요. 미움받은 연기. 미움받을 용기 진짜 저 대학교 때 정말 대학생들의 필독서였거든요. 어. 거절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네. 주는 그 책이었는데 맞아요. 그 미움받을 용기란 책은 저희가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 책 내용을 보면은 철학자와 또 한 소년이 이제 대담 맞아요. 대화로 계속.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핵심은 열등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궁극적으로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해요. 네. 혹시 평소에 열등감 이런 거 좀 어떠세요? 저 지금 방금 이거 이야기를 듣고 미움받을 용기 책을 다시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비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나를 나로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생기고 나도 되게 좀 성인군자이고 싶은데 들게 되더라고요. 열등감이 있는 분들 잘 들여다보면 잘하고 싶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누구보다 잘 지내는 분들이 사실은 묘하게 열등감도 커요. 그래서 열등감은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느끼는 거고 이걸 없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보는 관점이 사실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오늘 저랑 진료실에서 내담자로 제가 만났던 분의 얘기인데 그분은 사실 요즘에 시험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애나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분 20대 후반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나가 공부하고 그쵸. 시험 보고 성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해서 그쵸. 연애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열등감이 느껴졌대요.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버렸나요? 네,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비슷한 연령대의 사촌이 청첩장을 보내고 또 비슷한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고 연락이 안 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주에서 뭔가 돌아가는데 나만 딱 여기 있는 느낌이 들었대요. 떨어져 나오는 느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네. 제가 그분의 얘기를 그냥 거울을 비치듯이 위로를 해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제일 처음에 시험이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죠 라고 하셨어요. 즉 그분에게 연애가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인에게 이렇게 뭔가 자극을 받거나 그런 말을 들으면 나 이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빨리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역할이 위로해드리거나 막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딱 거울로 처음에 어떤 얘기 하셨었죠? 라고 했을 때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네. 시험을 잘 봐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면 묘하게 안 중요한 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그냥 값상 공감으로 그럴 수 있죠 뭐 결혼 안 해도 되죠 이런 말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네. 스스로 내면에서 그런 것들을 찾고 네. 내 목소리였다는 걸 인정해야 그렇네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양 문화권 사람이 그렇지만 맞아요. 눈치 보고 뭔가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네. 또 거기에서 내 목소리를 내보는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안타깝게도 내 목소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사실 사회에 나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20대 후반, 30대, 30대 초반, 중반 이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뭔가 20대 후반이면 뭔가 이제 직장을 잡고 슬슬 결혼할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뭔가 이제 내가 뒤처지고 있다. 20대 후반인데 시험을 준비해야 돼. 물론 시험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뭔가 나이대로 순리대로 가는 것 같고 저희는 뭔가 이렇게 역행하는 느낌이 들어서 늘 열등감이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정이입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내담자들 중에서 내면의 힘이 있는데 모르거나
또는 네. 그 내면의 힘을 채워주고 싶을 때 딱 이런 향기 있잖아요. 네. 뭔가 묵직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향기. 그래서 정말 나는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구들이 타인과 비교해서 생긴 열등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이것들을 명확히 하게 되면 에너지의 방향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고, 열등감으로 자극은 되었지만 정말 나의 욕구들이면 해야죠.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향기를 맡으시면서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경험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화려한 향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늘 추구하고 좀 약간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처럼 늘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느낌인데 네. 이 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가장 적합한 향이다. 제가 느꼈을 때 재미가 없는데? 지루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내면과 내 생각, 내가 쫓는 가치에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 아들러 심리학 이야기 좀 더 이어서 해보자면 네. 그러면 이제 책에서 말하기에 네. 가장 건강하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오. 어려운데 오히려 공동체하고 떨어져서 나의 내면에만 집중하자는 1차적인 거라면은 거기서 2차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거나 그 욕구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 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더 성숙한 사람, 더 성장한 사람이 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의 정신과 용어로 말하면 약간의 승화거든요. 네. 승화는 내가 가진 단점이든 내가 가진 열등감을 네. 나 스스로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게끔 그것들을 베풀고 알아주는 네. 걸 말하는데 네.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기로 우리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런 기사가 잘 안 나오는데 네. 예전에 막 시장에서 너무 막 힘들게 김밥 장사한 할머니들 막 40년, 50년 허리도 못 펴게 막 해서 모은 큰 돈을 대학에 기부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 조금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한평생 고생하다가 왜 그걸 기부할까? 본인을 위해 쓰지. 진짜 막 먹는 것도 아까워하시잖아요. 그쵸.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맞아요. 그 선한 마음이. 그리고 또 그걸 기부할 때 왜 기부의 장소가 대학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생했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뭐 시장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비슷하게 불우한 환경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학교지? 근데 그게 본인의 컴플렉스 열등감이었던 거예요. 공부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못 배워서. 네. 그래서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 부분이 자기의 평생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라도 내가 기여해서 네. 누군가 배우고 하는 것들로 내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방어기제. 승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어렵죠. 혼자에 이르러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일반 사람이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열등감을 최근에는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인정도 빨라요. 맞아요. 내가 이래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근데 상대방들은 저희한테 잘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의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진짜 스스로 잘 다루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향기가 저희가 딥티크의 플레이를 볼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다른 향기도 너무 좋지만 때로는 내 몸에서 나는 내 살냄새가 나를 가장 위로하고 그 욕구를 따라갈 때 가장 또 우리가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또는 나대로 살 수 있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를 내주시고 그니까요. 향기에 대한 코멘트도 거침없이 해주신 달씨에게 감사드리며 저의 속마음까지 다 말을 한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딥티크의 플레이를 듣고도 읽어봤고요. 이 플레르 듣보 향을 통해서 정말 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시면서 본인의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다음 컨텐츠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올게요. 저는 정말 자칭 타칭 향덕후인 홍다희 네, 이유리 대표 고음이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